안녕하세요. 유청민 프로입니다. 제가 AI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드라이버 샷을 살살 쳐도 멀리 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세 가지 답을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볼 스피드. 두 번째, 적절한 발사 각도. 세 번째, 백스핀의 양.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들어보면 사실 누구나 알만한 그런 내용이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풀어서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볼 스피드에 대한 부분인데요. 볼 스피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드러움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드러움이 있으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내 몸이 경직되고 딱딱하면 속도가 나지 않는 거죠. 이 부드럽다라는 건 상체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체가 어드레스 때부터 좀 부드러워야 돼요. 그리고 백스윙 하는 과정에서도 좀 부드러워야 되고요. 다운스윙 하는 과정에서도 손목이 부드러워야 레깅이 되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 부드러워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엔 힘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어떤 근육을 써서 쓰느냐가 또 중요한 포인트고요. 맞을 때 헤드가 열려 맞느냐 닫혀 맞느냐에 따라서 또 볼 스피드가 달라져요. 이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준비 자세 때 상체 힘을 빼는 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체 힘을 쭉 빼놓고 손목을 일찍 꺾으려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손목을 많이 꺾으면 꺾을수록 아무래도 경직이 나타나요. 그냥 손에 힘을 빼고 상체 힘을 빼고 무릎과 허리 위주로 회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선 탑에서는 손목을 좀 부드럽게 헤드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아마추어 분들이 흔하게 하는 실수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절대로 팔로 들지 마세요. 이렇게 팔로 들잖아요. 팔로 들면 손이 얼굴에서 가까워지죠. 이러면 캐스팅의 원인이 돼요. 백스윙 때 아크가 커야 다운스윙 때 아크를 줄이면서 속도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백스윙 때 왜 타올 끼는 연습 있잖아요. 백스윙 때 요 겨드랑이에 타올 끼고 하는 백스윙. 이렇게 백스윙 때 타올을 낀다는 거, 그것 또한 결국엔 경직이에요. 몸에 뭔가를 딱 밀착시켰어요. 나는 이 타올을 떨어뜨리지 않을 거야 라는 게 딱 강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상체는 경직돼요. 그 타올로 인해서 팔로 드는 그런 문제도 생기는 거고요. 백스윙 때 공간을 만드세요. 배를 돌리고 이렇게 오른쪽에 공간을 만드셔야 돼요. 공간을 만들고 손이 얼굴에서 멀어져야 돼요. 아크를 크게, 멀리. 겨드랑이에 타올을 끼는 그런 연습은요, 제가 어릴 때도 35년 전에도 그런 훈련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훈련을 하면서 오히려 더 경직됐던 거예요. 예, 지금에서야 백스윙 때 무릎과 골반을 좀 쓰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겨드랑이에 타올을 끼는 그런 연습은 썩 좋은 연습법이 아닙니다. 하체를 충분히 써서 손이 얼굴에서 멀어졌어요. 그래서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다운스윙 때 팔이 몸에 붙는 거죠. 그러면서 아크가 작아지는 거예요. 탑에서 아크가 커지는 건 캐스팅이라고 하고, 아크가 작아지는 건 레깅이라고 하죠. 레깅을 만들기 위해선 상체가 부드러워야 되고 하체로 출발을 해야 커졌던 원이 하체로 출발을 해야 이렇게 팔이 몸에 붙으면서 아크가 작아지는 거예요. 탑에서 부드러움을 느끼고 출발은 하체로 출발하는 거죠. 되도록이면 앉았다가 점프하는 힘으로 무릎과 골반을 백스윙 때 앉았죠. 이 앉았던 다리가 다운스윙 때 펴지면서 파워가 된다. 그러면서 상체 힘이 없다면 당연히 팔이 몸에 붙는 거죠. 그래서 원이 작아지는 거예요.
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치고 나서도 아크가 절대 커져선 안 돼요. 이렇게 아크가 커지면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손목이 강하면 아크가 커지거든요. 이러면 방향성은 좋아질 수 있으나 스피드 자체는 느려져요. 그래서 아크를 작게 하는 거죠. 머리와 어깨가 따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아크를 줄여야 손보다 헤드가 먼저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원이 작아지죠. 백스윙 때 아크를 크게 가져가고 다운스윙과 팔로우 스로 때는 아크를 줄이는 거예요. 저는 쉽게 말해서 구심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물리학적인 단어가 있어요. 각 운동량 보존이라고 해서 큰 원을 그렸다가 다운스윙 때 원을 줄이면서 속도를 내는 거죠. 백스윙 때 원을 크게. 하지만 다운스윙 때는 적당한 레깅과 작은 스윙으로 속도를 내는 거예요. 여기서 볼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반드시 헤드가 닫히는 과정에서 공을 쳐야 돼요. 헤드가 열린다라는 건 힘의 전달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모든 스포츠가 다 똑같습니다. 공이 왼쪽으로 휘는 건 탁구, 테니스, 볼링, 야구, 축구 할 거 없이 공이 왼쪽으로 휘는 건 파워 구질이고요. 공이 오른쪽으로 휘는 건 힘이 없는 깎여 맞는 구질이에요. 절대로 손이 먼저 리드해서는 안 돼요. 몸이 일찍 열리거나 손이 먼저 리드하면 헤드가 늦어지기 때문에 다 깎여 맞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상체를 최대한 버티고 헤드를 먼저 보내는 거죠. AI한테 물어본 핵심은 살살 쳐도 멀리 나가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프로들은, 힘을 기반으로 치는 프로들은 손목을 좀 고정시켜 놓고 힌지나 보잉 이렇게 닫아 놓고 몸을 강하게 열면서 치고, 마쓰야마 히데키라는 선수는 팔로우 스로를 되게 크게도 해요. 그 방식도 있어요. 물론 이 헤드를 다 닫아 놓고 그냥 힙턴만 가지고 치는 그런 방식도 있어요. 그거는 매우 근력을 바탕으로 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근력이 좀 없어도 살살 쳐도 멀리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팔로우 스로 아크가 크게 가져가면 안 돼요. 원을 줄여야 되고 팔을 몸에 붙여야 돼요. 머리가 따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면 팔로우 스로 아크가 작아지면서 헤드는 먼저 넘어가요. 자, 이제 여기서 제가 AI한테 물어본 그 내용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연결돼요. 발사 각도도 이제 여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머리와 어깨가 오른쪽에 남은 상태에서 헤드를 먼저 보내주면 상향 타격이 되고 적당한 발사 각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데이터를 매일 보니까 보통의 헤드 스피드가 어느 정도 나오는 분은 몇 도가 좋더라. 저도 한 몇 년간 이렇게 보니까 데이터가 쌓이거든요. 이건 제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보통의 여성분들 있죠. 한 150 전후로 나가는 드라이버 비거리가. 그런 분들은 조금 뜨는 게 좋아요. 한 19도, 한 20도 이렇게 뜨는 게 좋고요. 남성분들, 드라이버 거리 200에서 전후로 나가는 분들은 한 17, 8도가 좋습니다. 프로들은 조금 다르죠. 프로들은 거리가 되게 멀리 가니까 너무 뜨면 사실은 비거리에 물론 장점은 있을 수 있으나 그만큼 공이 뜨면 뜰수록 리스크가 커지거든요. 남자 프로들 같은 경우는 조금 낮게 치는 게 유리해요. 안정감도 생각한다면. 탄도를 높이는 또 포인트가 상체가 덤비지 않은 상태에서 헤드를 먼저 보내는 거죠. 원을
크게 한다면 팔로스루는 낮고 길어져요. 그러면 발사 각도가 높아지지 않겠죠. 머리 오른쪽에 잡아놓고 원을 줄여야 더 상향 타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장비도 되게 무시 못해요. 샤프트가 좀 가볍고 많이 낭창될수록 공은 많이 뜨고요. 좀 딱딱할수록 또 낮게 갑니다. 자, 이렇게 발사 각도까지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스핀 양인데요. 스핀 양 또한 이 샤프트와 되게 큰 관련이 있어요. 샤프트가 너무 약하면 스핀 양이 높아지고요. 반대로 좀 딱딱하면 스핀 양은 또 줄어들어요. 근데 어차피 저는 이제 장비에 대한 이야기보다 일단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되니까 스핀 양을 낮추기 위해서 반드시 헤드는 닫혀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상향 타격을 하면 탁구나 테니스도 스핀 양이 탑 스핀이 걸리면서 아래로 탁 떨어지죠. 장타를 치기 위해선 백스핀이 좀 줄어야 되는 거예요. 그린에 떨어뜨려야 되는 아이언은 스핀 양이 좀 높아야 되고, 아이언은 아무래도 탁 떨어져서 탁 서주는 게 좋으니까 백스핀이 뭐 6,000, 7,000, 8,000 이렇게 되면 좋을 수 있는 거고, 드라이버는 좀 더 구르는 게 유리하니까 RPM이 2,000 밑으로 만들어졌을 때가 좋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숫자는 1200 정도가 좋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좀 제가 그냥 다 대입시켜서 말씀드리면 백스윙을 크게 가져가야 돼요. 원을 크게. 그리고선 탑에서 되게 부드러워야 되고요. 상체가. 물론 손이 얼굴에서 멀리. 이 상태에서 하체가 강하게 출발을 하면, 강하게 머리가 오른쪽에 남은 상태에서 강하게 출발을 하면 팔이 몸에 붙고 하체가 강할수록 더 강한 레깅을 만들어줘요. 다운스윙 때 강하게 하체를 썼죠. 이 상태에서 상체가 절대 덤비면 안 돼요. 상체가 덤빌수록 헤드보다 손이 먼저 리드하고, 이렇게 되면 헤드는 열려요. 그리고 아크가 커져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최대한 머리를 뒤에 접어놓고 손보다 헤드를 먼저 던져야 되고, 팔을 몸에 붙임으로써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아크가 작아지면서 헤드가 닫히는 거예요. 그러면 백스핀도 줄어들고요. 볼 스피드도 느는 거예요. 제 구독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래서 채찍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채찍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힘을 위에서만 빵 쓰고 밑에서 멈추면 손에 있던 그 힘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 관성으로 헤드를 먼저 보내는 거죠. 빵. 밑에서 딱 멈추면 샤프트가 딱 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마치 채찍처럼. 제가 처음부터 살살 쳐도 멀리 나가는 그런 골프에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어요. 결국엔 손목을 많이 쓴다라는 건 일괄성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팔을 몸에 붙임으로써 일괄성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팔을 몸에 다운스윙 때 붙죠. 치고 나서도 붙이고 있는 거예요. 허리와 팔의 힘으로. 그래 보이나요? 상체는 그냥 버티기만 하고 하체와 팔의 힘으로. 그러니까 생각보다 팔로소가 작아져요. 그리고 스스로 헤드는 던져지고요. 팔을 몸에 붙임으로써 브레이크를 걸었으니까. 이때 손목에 힘을 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힘 빼라는 말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손바닥을 자꾸 놓으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손바닥, 왼손 손바닥. 빈스윙 할 때부터 이렇게 공을 치기 전에 빈스윙을 할 때부터 이렇게 저처럼
왼손 손바닥을 살짝만 놓아보세요. 이게 결국엔 힘을 빼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챗GPT가 이야기한 그런 거를 제가 좀 제 방식대로 풀어봤고요. 3년 전에도 이런 내용으로 채찍 스윙이라는 영상을 만들기도 했지만 지금 이론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힘이 없는 분들이라면 제가 오늘 일러드린 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연습을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공감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